주간 꾸레. 허전해야지. 아니야. 좀 많이 괜찮아졌어. 많이 어. 괜찮아졌어. 그래. 이제 괜찮아질 때 됐어. 메시는 떠나고 그래. 나는 술독에 빠지고 그리고 내 몸은 살이 찌고 있지. 그래. 그렇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있는 거죠. 한국 시간으로 지난 금요일 새벽에 바르셀로나 홈페이지에 메시하고 작별이 공식적으로 떴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에 다 한국 시간입니다. 라포르타 회장이 공식적인 기자회견을 가져서 메시하고 작별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저녁에 메시가 마지막 인사를 바르셀로나 팬들에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메시하고 바르셀로나는 21년 동안의 인연을 이어가다가 결국은 헤어지게 됐습니다. 야, 21년의 인연이 헤어지기도 참 힘든데. 네. 그래서 그만큼 많이 힘든 주간을 보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르셀로나가 메시하고 재계약을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저희가 라이브에서도 얘기했고 여러 유튜브에서 나왔으니까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재정적인 문제 때문이죠. 전 회장 바르토메오가 정말 나쁜 놈이고요. 자, 그리고 제가 요즘에 술 마시면서 네이마르 욕을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라. 네이마르가 떠나지 않았다면 비스타 가서도 했더라. 네이마르가 떠나지 않았다면 쿠티뉴, 덴벨레, 그리즈만은 없었을 텐데. 진짜. 네, 이런 얘기를 또 하기도 했었는데 라리가 협회도 문제였죠. 라리가 협회 연봉 상한선 제한을 둔 것 이것이 예외 조항을 두면서 메시에 대해서는 조금 풀어줬어야 되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예외를 두지 않았고요. 여기다 라리가가 CVC 펀드하고 협약을 체결을 하면서 이 바르셀로나하고 레알 마드리드는 적극적으로 반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건이 맞물리면서 결국 메시하고는 계약을 할 수 없는 상태인데요. 저희가 이런저런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런 얘기는 좀 많이 했잖아요. 이런 좀 약간 아쉬운 안타까운 이런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저희는 요번 시간에는 메시를 이제 한번 또 되돌아보는 시간. 네. 메시와 함께했던 시간들을 같이 또 추억하는 자리를 마련하려고 또 한번 잡아봤어요. 그러니까 메시를 떠나보내는 시간이죠. 네. 사실은 저희도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고 또 떠나 보내는 과정도 좀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저희인가요? 나도 일단은 같이 꾸렌가? 일단 야 같이 해야지. 그래 같이 하자. 그래. 주간 꾸레 멤버가 그래. 조금 슬프긴 했어. 이거 한 축구의 네. 팬으로서도 굉장히 슬픈 일이에요. 네. 메시가 바르셀로나하고 연을 맺은 거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2001년도예요. 그때 13세의 나이로 당시의 기술 이사였죠. 그 이후에 바르셀로나 감독도 했었던 카를로스 레사우가 메시를 이제 보고서 빠르게 계약하기 위해서 네킨에다가 계약서를 적어서 메시를 영입하게 됩니다. 당시에 이제 메시가 성장 호르몬 결핍이 있었잖아요. 그 치료를 해준다는 이유로 영입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14세에 성장 호르몬 치료를 마치게 되고요. 그러면서 라마시아에서 계속해서 성장이 나가는데 당시에 이제 라마시아의 멤버들이 정말 화려했죠. 왜냐하면은 86년생 멤버들이 좋아요. 좋아. 황금 멤버지. 네, 피케나 세스크 파브레가스나 정말 좋은 멤버들이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메시를 필두로 해서 당시에 라마시아 스타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다만 세스크 파브레가스, 피케 나중에 돌아오긴 하지만 떠났었지. 성장하는 과정에서 아스날, 맨유로 떠났었죠. 나쁜 놈들이야. 네. 근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메시는 처음 안 게 2004년도예요. 사실 지금이야 해설위원들이 B팀에 누가 있다, U팀에 누가 있다 이런 것까지 다 조사하지만은 2000년대 초반에 제가 해외 축구 해설할 때에는 솔직히 B팀에 누가 있는지 유스팀에 누가 있는지까지는 조사를 못하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정보 수집하는 게 지금처럼 이렇게 쉽지는 않았죠. 네. 이 정도로 정보가 많지도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라마시아에서 메시가 성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었던 거는 2004년도쯤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A팀에 데뷔할 시기예요. 네. 왜 그러냐면 그때 A팀에 메시가 같이 훈련을 했어요. 그때 A팀에서 훈련을 할 때 호나우지뉴, 푸이올, 지울리 모두가 메시의 플레이를 보고 헉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호나우지뉴를 비롯해서 주축 선수들이 레이카르트 감독에게 야 출전시켜야 된다. 얘는 나이가 문제가 아니다. 얘 능력은 어마어마하다. 반드시 출전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16세의 나이에 A팀에서 활약을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2004년 10월 16일 카탈루냐 더비에서 데뷔를 하게 되는데 저는 이 장면도 기억이 나요. 제가 다른 방송에서 이 경기 제가 해설했다. 왜냐면 메시가 데뷔 경기도 제가 해설했고 이 바르셀로나 마지막 경기 셀타비고전 경기도 제가 해설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셀타비고전은 맞는데 이 경기는 돌이켜 생각하니까 긴가민가해. 워낙 또 오래된 오래돼서 시기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 시기가 내가 왜 기억이 나냐면 예, 카탈루냐 더비에 나오는데 데쿠가 나오고 메시가 들어가. 그때 술렁이요. 그러니까 뭐냐면 메시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지. 현지에서는 다 알고 있으니까. 저 녀석이 드디어 나온다. 우리가 알던 그 유명한 그 녀석이 드디어 나온다. 야, 제2의 마라도나라고 불리는 애가 나온다. 왼발의 귀신이라고 불리는 애가 나온다. 막 이런 느낌이었어. 그래서 그때 8분, 9분 정도밖에 안 뛰었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진짜 잘하나 보다. 이런 느낌이니까 뭐냐면 메시 플레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주위의 술렁임 때문에 얘가 진짜 대단한 애인가 보다. 이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 10월 16일 날 카탈루냐 더비에서 데뷔했을 때 17세 3개월 22일의 나이였는데 당시 이제 바르셀로나 역사상 세 번째로 어린 나이에 출전이고요. 바르셀로나 역사상 라리가 출전은 가장 어린 나이에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후에 이제 또 기록이 깨지게 됩니다만. 자, 그리고 2005년 5월 1일 날 알바세테하고의 홈 경기에서 라리가 첫 골을 넣었는데 저 이 골도 기억이 납니다. 저도 기억나요, 이거는. 네. 호나우지뉴가 밀어주고 메시가 골키퍼 나오는 거 보고 로빙 슈팅. 그러면서 골을 넣죠. 이게 메시가 호나우디뉴를 주고 원투를 받아서 다시 이제 차는 건데 이 나이 때 그런 침착함이 나올 수가 없어. 거기 로빙 슛을 쏘는데 그 타이밍을 재는 그 순간에서 긴장할 수도 있잖아요. 어린 선수들, 경험 없는 선수들 긴장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침착하게 넘기나? 거기서 또 약간 그런 뭐라 그래야지? 풍기는 아우라? 이 어린 나이인데도 그런 것들이 좀 느껴졌고 범상치 않은 재능이라는 게 또 느껴졌죠. 아마 이 경기에서 이와 유사한 골을 한 번 더 넣었었는데 오프사이드로 취소됐을 거예요. 여하튼 이 골이 라리가 데뷔골이고 그리고 이 골이 기억나는 건 골도 그렇지만은 호나우지뉴 뒤에 엎혀서 세레머니를 해요. 그렇지. 그래서 그때 나이가 진짜 어리다는 느낌이. 그때에서는 사실 별 장면은 아닌데 그냥 어린애가 잘했으니까 이렇게 귀여워서 어부바 해준 건데 지금에서야 막 의미를 또 부여하고 하다 보니까 또 세대가 이어지는 그런 장면이기도 했죠. 그런데 사실은 2006-2007 시즌이 되기 전까지는 메시는 그냥 유망주예요. 정말 잘한다더라. 그리고 번뜩인다. 이 정도지. 여기서 막 으악 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플레이가 많이 나오진 않았거든요. 근데 2006-2007 시즌부터 사실상 에이스가 호나우지뉴에서 메시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나 그때 메시는 진짜 기억나거든요. 저는 오히려 좀 초기 때 메시를 더 많이 자주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챔피언스 리그에서 강팀들을 휩쓸고 다니고 특히 무리뉴의 첼시를 무리뉴 첼시 맞았던 것 같은데 무리뉴의 첼시를 상대로 막 휘젓고 델로르노 괴롭히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나거든요. 그러면서 쟤는 뭐야? 막 그냥 혼자 유럽 최고의 수비수들을 막 박살내고 다니는 이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그리고 2006-2007 시즌에 우리가 기억하는 장면이 정말 많아요. 논란의 장면도 있고 왜 그러냐면 엘 클라시코에서 해트트릭 했고 그러면서 엘 클라시코에서 내가 이제 스타다 이거를 보여줬고 그리고 헤타페를 상대로 마라도나 제린골이라고 해서 이거는 뭐 많이들 아시죠 이제 수비수 대여섯 명을 제치면서 마무리 짓는 골. 시작 지점이랑 각도랑 모든 게 마라도나의 그 골과 흡사했던. 그리고 에스파뇰전에서 신의 석골을 보여줍니다. 참. 측면 쪽에서 올라오는 걸 헤더를 할 때 이렇게 헤더를 했는데 요 손에 맞고 들어갔죠. 계획했어, 모두 계획했어. 우상을 따라하기 위한 오마주. 물론 이제 에스파뇰전에서 신의 석골만 나왔으면 또 비판을 들었는데 그 다음에 또 멋진 골을 넣었습니다. 그것조차도 오마주야. 마라도나랑 비슷해요. 그래서 2006-2007 시즌에 완전히 에이스로 태어난다 이런 느낌이었고 그 가운데서 호나우지뉴가 또 파티 즐기고 훈련 또 늦게 오고 막 이런 일이 사생활 문제가 좀 있었죠. 결국은 2008-2009 시즌에 과르디올라 감독이
등장을 하고 호나우지뉴가 떠나면서 넘버 10을 물려받으면서 우리가 아는 메시가 완성이 됩니다. 네. 사실은 저는 지금 돌이켜 생각했을 때 메시가 아마 라마시아 시절에는 전방 쪽이나 왼쪽에서 많이 뛰었을 거예요. 주발을 왼발을 쓰기 위해서. 그런데 바르셀로나에 등장했을 때는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에 뛸 수밖에 없잖아요. 왜? 왼쪽에 호나우지뉴가 있으니까. 그리고 네. 오른쪽에 뛰었던 지울리가 부상도 많았고. 근데 지울리가 그때 당시에 잘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메시가 초반부터 바로 주전을 못한 것일 수도 있고, 다르게 생각하면은 메시가 천천히 성장할 수 있게 좀 도와줄 네.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그러니까 할 수 바르셀로나가 있었죠. 메시 관리에 대해서 네.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던 기억도 나요.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서 뛰기 시작했고 오른쪽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면서의 마무리, 이게 굉장히 뛰어나다는 게 과르디올라 감독 등장 전부터 입증이 됐잖아요. 저희가 아까 전에 얘기도 했잖아요. 헤타페 막 6명 대치면서 골 넣고 막 이런 장면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극대화시킨 게 과르디올라 감독이에요. 제 기억에는 과르디올라 체제 이전에는 막 득점력이 엄청났던 네. 그런 공격수는 아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맞아요. 돌파력은 정말 대단했는데 마무리나 이런 것들은 조금 아쉬운 그냥 그 나이 때 평범한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메시가 한 시즌에 리그에서 30골 넣는 거는 그냥 아침 식사하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이 시즌에는, 그러니까 과르디올라 감독이 지붕 잡기 전 시즌에는 메시가 한 시즌에 30골을 넣는 그런 유형이 아니에요. 그런 선수가 아직 되지 않았던 시기죠. 예. 네. 근데 2008년도에 과르디올라 감독이 메시를 제로톱으로 쓰고 메시의 능력을 극대화시키고 이러면서 메시가 말 그대로 터집니다. 그러면서 바르셀로나가 바르셀로나 터졌지. 6관왕을 했죠. 야, 네. 대단하다. 진짜. 2009년도에 6관왕을 차지할 때 가장 기억나는 골은 역시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의 헤더골이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헤더골을 넣고, 그때 이제 많은 축구 팬들의 싸움은 메시냐 호날두냐 이거였는데 그때 호날두를 지지하는 팬들이 얘기한 건, 야 메시는 신장이 작아서 헤더 능력이 떨어지잖아.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었죠. 그런데 붙었는데 헤더로서 골을 넣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런 얘기가 한동안은 안 나왔었던 그 메시의 헤더골, 정말 지금 생각해도 타이밍이 기가 막혔었던 헤더골 같고요. 이 골은 제 생각에는 메시 본인에게도 많이 기억나는 골이 아닐까. 그럴 것 같아요. 챔피언스리그 결승골이고. 네. 그러니까. 자, 2008-2009 시즌에 말 그대로 6관왕을 차지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라리가 우승했으니까 리그 내 최고죠. 코파델레이 우승했으니까 스페인 내 최고죠. UEFA 챔피언스리그 우승했으니까 유럽 최고죠. 피파 클럽 월드컵 우승했으니까 세계 최고죠. 그렇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모든 타이틀을 다 쥐고 있었던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그 순간은 바르셀로나가 세계 최고다. 거기 에이스는 누구다? 메시다.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도 참. 어린 메시다. 그러면서 이제 메시를 앞세운 바르셀로나의 전성기가 시작이 되고 2009-2010 시즌에 제가 생각나는 경기는 종윤이한테 좀 미안하지만 챔피언스리그 8강 2차전 아스날전이에요. 뭘 미안하냐? 수준이 그런데. 야, 이 경기에서 혼자 4골을 넣는, 말 그대로 묘기를 보여주고 진짜. 벵거 감독이 벙 쪄가지고 야 막을 수 없어 이런 이게 표정으로. 메시가 참 대단하면서도 몹쓸 짓을 많이 한 게, 벵거 감독이랑 그 맨유의 퍼거슨 감독은 정말 역사에 나올 만한 명장이잖아요. 그 두 감독을 부르르 떨게 만든 인물이에요. 맞아요. 그만큼 메시가 또 대단한 네. 인물이라는 얘기죠. 메시가 네. 진짜 대단한 거 아까 얘기했다시피 세계 최고의 명장들을 다 부르르 떨게 만들어서 그래. 하물며 은사인 과르디올라 감독도 나중에 부르르 떨게 만듭니다. 네, 바이에른 뮌헨 그렇지. 상대로 정말 엄청난 골을 또 기록하기도 하는데, 그리고 그 다음 시즌에 챔피언스리그 4강 2차전에서 레알 마드리드 상대가 했을 때 부스케츠의 0.9골. 부스케츠가 얹어주는 네. 골. 부스케츠가 탁 밀어줬을 뿐인데. 그게 정말 느낌이 대단했던 게, 탁 부스케츠가 출발선에 딱 얹어주니까 거기서 바로 부스터를 쓰면서 쫙 따라가면서 5명 그냥 정도를. 이렇게 쫙 열려. 레알 마드리드 레알 마드리드 수비수 수비수인데. 5명 정도를 야, 제치면서 골을 넣었죠. 그러면서 저도 감탄했던 게 기억나거든요. 근데 메시는 참 그런 골들이 많아. 정말 600골 넘게 넣으면서 그런 장면들을 참 많이 만들어냈다는 게 또 메시의 대단한 말씀인 근데 부분이죠. 진짜 이 당시에는 이런 골이 어찌 보면 우와
막 이러더라도 계속 메시면 나와. 메시구나 이렇게 됐었어요. 전 또 기억나는 게 아마 2011년이었을 건데 아스날하고 경기에서 측면 우측 박스 부근에서 이렇게 파고 들어가서 골키퍼까지 칩으로 제친 다음에 발리로 차서 넣는. 야, 저 상황에서 저런 침착함이 아스날 상대로 나온단 말이야. 아스날 상대로는 나올 수도 있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대단함을 또 느꼈어요.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그것도 챔피언스리그 준결승에서 이런 골을 넣는다? 이건 진짜 대단한 거죠. 그리고 결승전에서 메뉴 또 만나서 또 퍼거슨 감독 부르르 떨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퍼거슨 감독이 메시가 참 싫었을 것 같아. 네. 그런데 메시의 최고 전성기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시즌들이 아니에요. 아직 안 왔어. 네. 바로 그 다음 시즌 2011-12 시즌에 챔피언스리그 16강 레버쿠젠전에서 홀로 5골을 넣으면서 챔피언스리그 한 경기 최다골 기록을 새로 쓰고요. 그렇지. 그리고 2011-12 시즌에 60경기 출전해서 73골 넣었습니다. 그 참고로 대단하죠? 말씀드리면 2012년 한 해 동안 91골을 넣어요. 아니 이 메시의 전성기를 논할 때 뭐 골을 기준으로 말씀하신 분들도 있고 플레이의 그 완벽함, 그 위협적인 뭐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은데 참 그런 면에서도 또 메시의 대단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 면을 보여줬다는 거잖아. 사실 바르셀로나 구단 역사에서 가장 화려한 시기는 2008-2009 시즌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시즌에 모든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으니까. 그런데 돌이켜 생각했을 때 공격의 파괴력만 놓고 본다면은 그래도 2014-15 시즌이에요. MSN. 그때는 뭐 네이마르, 메시, 루이스 수아레스 다 무서웠으니까. 그래서 루이스 엔리케 감독이 구경만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근데 메시만 놓고 봤을 때에는 사실 2011년도부터 2013년도 사이예요. 그러니까 2012년도에 91골 넣었잖아요. 근데 2012-13 시즌에 라리가 21경기 연속골 넣고요. 라리가 전 구단 상대 연속골 넣어요. 그러니까 라리가를 21경기 연속골 넣었으니까 그러니까 19개 팀을 상대로 다 골을 넣은 거야, 연속으로. 정구단 이거는 거의 진짜 크레이지 모드지. 그치. 야, 너무하다 이건 진짜. 야, 진짜 한 해에 91골을 넣는다. 이것도 이거는 저기 어디 중소리그 같은 데서도 정말 기록하기 어려운 기록이거든요. 맞아요. 이걸 최상위 수준의 리그에서 해낸다? 그것도 단일 시즌에 정말 대단한 거죠. 2014-15 시즌의 놀라운 골은 챔피언스 리그에서 바이에른 뮌헨 만났을 때 메시가 페인팅 동작으로 제롬 보아탱 쓰러뜨리고 노이어 골키퍼가 왼발 각도를 좁히면서 나오니까 오른발로 로빙슛 하면서 성공시킨 골. 그 골. 이것도 상대가 보아탱과 노이어예요. 네. 물론 보아탱이 스케이트를 가끔씩 타. 그렇긴 한데 이런 선수들이 이렇게 연속으로 무너뜨리면서 또 넣는다는 게 또 메시가 또 왕 중의 왕이라는 걸 또 보여준 장면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당시에 바이에른 뮌헨 감독이 과르디올라 감독이잖아요. 누구보다도 메시를 잘하는 과르디올라 감독인데 경기 끝나고 나서 메시를 막을 수 있는 수비 시스템은 없다. 아예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정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때 코파델레이 결승전에서도 거의 뭐 헤타페 골 비슷한 4-5명을 제치면서 마무리 지으면서 결승골 넣었거든요. 빌바오 전권이었던가요? 네, 빌바오 상대로. 그거 나 기억나요. 저도 그거. 네. 야, 저 각도에서 어떻게 저렇게 뚫고 나오면서 저 각도를 만들어서 저 각도에서 슈팅을 하냐고. 진짜 내가 그때 당시에도 보면서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메시는 또 참 그런 골들을 많이 만들어냈어요. 네. 그러면서 14-15 시즌에 트래블을 달성하게 됩니다.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는 도움을 기록하면서 유벤투스를 꺾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고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바르셀로나가 전후무한 6관왕, 전후무한 한 클럽이 2차례 트래블을 갖고 있었는데 바이에른 뮌헨이 이것을 다 이제 동률을 이루게 되죠. 네. 나중 이야기이긴 하지만 기분 나빠? 우리만 갖고 있어야 돼. 왜 쫓아오고 그래? 우리만 갖고 있게. 냅두지. 아약스가 먼저 할 수도 있었는데 사실 그거. 네. 그리고 그 다음에도 아름다운 골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하나하나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기억에 남는 장면은 2016-17 시즌 라리가 33라운드 엘 클라시코 원정이었거든요. 네. 이때 골을 넣으면서 클럽 통산 500호 골을 넣어요. 그런 다음에 그 유명한 자기 유니폼 세레머니, 유니폼 들어서 네.
이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엄청난 또 세레머니를 보여주죠. 그리고 지난 시즌 제가 중계를 했던 경기인데 37라운드 셀타비고전에서 헤더로서 골을 넣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시즌 30골을 기록하게 되고 개인 통산 9번째 리그 30골을 달성하게 돼요. 그렇지만은 이 경기에서 1대2로 패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르셀로나가 13년 만에 라리가 3위를 기록하게 되는데 이 헤더골이 메시의 바르셀로나에서의 마지막 골이 됩니다. 근데 조금 앞서서 또 마라도나를 추모하는 그런 또 장면도 맞다. 있었잖아요. 네. 뉴엘스 유니폼 안에 맞아요. 있고 그러면서 그 장면을 보면서 참 마라도나를 많이 좋아하고 존경했구나. 네. 그런 느낌을 또 받았었어요. 네. 정말 기억에 남는 골들이 많은데 기억에 저희가 남는 장면도 참 많죠. 이렇게 네. 얘기하는 건 메시가 다 준 추억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메시가 17시즌 동안 778경기 나와서 672골을 넣었습니다. 저희는 도움 얘기를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도움 기록은 사이트마다 좀 다른 면이 있어요. 집계마다 좀 다른 면이 네. 있죠. 네. 그리고 라리가에서는 474골을 넣었습니다. 2011-12 시즌에 50골을 넣기도 했고요. 그리고 라리가 우승 10회, 챔피언스리그 우승 4회를 포함해서 총 34차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대단하다. 대단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발롱도르를 6회나 수상했고 제가 보기에는 올해도 수상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드래곤볼 완성? 네. 그리고 라리가 득점왕 피치치도 8회나 차지했으니까요. 정말 대단한 선수죠. 바르셀로나의 역사, 라리가의 역사를 뭐 모두 썼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네. 정말 한 클럽에서 이만한 영광을 누린다는 것 자체가 바르셀로나에게도 행복이었고 메시에게도 또 행복한 일이 아니었나 그런 맞아요. 느낌이 들어요. 네. 라포르타 회장이 메시를 보내면서 보낼 수밖에 없었다. 라리가의 규정이라든가 시스템상 우리는 메시하고 계약할 수가 없었다고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클럽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 근데 저는 그 말에 동의를 하면서도 메시라면은 바르셀로나와 같다. 거의 동일인 그렇죠. 관계인 것 같다. 바르셀로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시대는 지금이에요. 지금 그렇죠. 너무 안 좋은 시즌을 보냈지만은 지금이었어요. 근데 그 지금을 얘기하는 건 메시의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메시의 시대가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르셀로나 역사상 가장 화려했던 시대가 막을 내렸다고 봐야 돼요. 사실 여러 번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요한 크루이프의 팀을 드림팀이라고 얘기해요. 바르셀로나 역사상 처음으로 챔피언스리그 우승 트로피를 선사한 팀이죠. 그런데 메시의 시대를 놓고 보면 챔피언스리그 우승 4회가 있어요. 메시가 에이스였던 아니었던 네. 그러니까 에이스였을 때 3회고 아니었을 때 뽀시락일 때 하나고 뽀시락일 때. 여하튼 챔피언스리그 우승 4회를 메시가 뛸 때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메시의 시대 때 가장 화려했다 이 얘기고 우리의 화려한 날은 이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이 뭐든지 굴곡이 있잖아요. 있죠. 즐거운 날이 있으면 네. 슬픈 날이 있고 네, 행복한 날이 있으면 아픈 날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화려한 날을 보냈다면은 잠시 에너지를 비축할 수 있는 조금 웅크리고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 그런 시간을 보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실 메시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게 파리 생제르맹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지만 뭐 메뉴가 오퍼를 했다, 토트넘이 알아봤다, 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관심이 있다더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사실은 오피셜이 뜨기 전까지는 얘기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도 메시가 어느 팀에 가더라도 무서울 것 같습니다. 지금 언급한 어느 팀에 가더라도 그렇죠. 네. 무서울 것 같으니까 메시는 메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메시도 앞날에 정말 행복과 영광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메시가 다른 팀 유니폼을 입고 깜누에 오게 되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 슬프죠. 슬픈데 그래도 바르셀로나를 응원할 겁니다. 그건 그렇지. 예. 저 요즘에 어. 악뮤의 낙하라는 노래가 너무 좋아. 그래? 어. 어떤 면에서 좋아? 가사가 완전 가사가 좋다.
가사가 내가 말했었잖아. 네가 어. 이런 상황이 온다면 어. 같이 떨어져 주겠다. 어. 바르셀로나의 이 최악의 상황에서 어. 나는 같이 고통을 느낄 느껴주겠다. 용의가 있다. 의지가 있다. 어. 물론 이제 메시를 보는 거는 되게 슬플 것 같아요. 예전에는 깜누에서 메시를 보면 그거보다 행복한 일이 없었잖아요. 이제는 깜누에서 메시를 보는 것 자체가 악몽이 되지 않을까. 다만 이제 메시도 몇 년 후에는 돌아오겠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돌아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많은 분들이 이제 선수로서는 못 돌아오고 뭐 엠버서더라든지 경영진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저는 선수 마지막은 이 바르셀로나에 등록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 네, 며칠 그리고 계약하고 한 은퇴 경기만이라도 시간도. 은퇴 그러니까. 경기를 좀 마련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 케이스들이 다른 종목에는 또 흔히 있는 일이거든요. 네. 네, 그런 것들을 바르셀로나가 또 선례를 또 만들어줘서 축구계에서도 또 잘 뿌리낼 수 있게 해주면 좋을 것 같고, 그때 또 기분은 또 남다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네. 예.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어. 여러분은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바르셀로나 팬이 아닌 분들은 다른 감정을 갖고 있겠지만은, 시간 앞에 장사 없다고, 그리고 나이 앞에 장사 없다고, 다른 클럽 팬들은 메시도 나이 먹고 은퇴해, 그럼 바르셀로나 이제 약해질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잖아요. 근데 은근히 그런 건 있었어요. 저는 메시는 좀 오래 지속됐으면, 그런 거 있죠. 이게 바르셀로나 팬이라서가 아니라 예. 그 선수의 플레이를 너무 오랜 기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메시가 파리에 가든 메뉴에 가든, 하물며 같은 리그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가든 메시의 플레이는 즐길 겁니다. 그 선수의 그 플레이는 우리에게는 정말 선물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바르셀로나 팬들 입장에서는 더 큰 선물이 뭐냐면, 그 축복 같은 선물이 우리 팀을 위해서 왔다는 거였지. 그렇지. 근데 예. 이제는 남의 팀으로 간 거지. 예. 네, 그게 좀 이제 가슴 아플 수도 있죠. 아프죠. 그래도 바르셀로나 팬들은 또 바르셀로나 응원하면서 또 다 메시를 응원하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메시 없는 바르셀로나를 상상하기조차 어렵지만은 이제는 현실로 맞이했고요. 이제는 리빌딩을 해야 됩니다. 새로운 바르셀로나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이제 새로운 시즌을 시작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방송에서는 새로운 바르셀로나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뇌피셜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시한테 인사 안 해? 메시 하지. 굿바이 메시 이런 것들. 뭐 아니면은 그동안 미안했으니까 로시엔토 메시 한번 아니야. 하시던가. 내가 알고 있는 스페인 단어는 다 메시를 위한 거야. 어. 로시엔토 메시, 아디오스. 아.